자, 2번 오늘 시작할 차례죠? 2번 보자. 자, 2번 문제는 시험 문제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2번 별표 주시고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to see라는 단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요게 힌트입니다. 요것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봅시다. 일단 기어 curious guest가 주어였을 거고 went out to see 나왔죠. 그럼 뭐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까지는 해석이 됐을 건데 여러분들이 명사절 배웠을 때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간접의문문 배운 거 기억하죠? 간접의문 뭐뭐 있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만드는 것도 있었고 if나 whether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배운 거 있죠? 그 중에 if나 whether의 특징을 쌤 뭐라고 알려줬지? 어떤 경우에 쓰는 거다? 불확실한 경우. 그쵸. 그거 기억하면 되거든. 자, 불확실한 경우가 뭐뭐인지 기억을 좀 해볼까? 뭐뭐 있다고 했죠? 자, ask, wonder, to see, to tell, not know, not sure. 그 다음 또 I will find out. 또 하나 I want to know. 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동사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준동사죠. 투부정사니까. 그럼 동사건 준동사건 뒤에 뭐가 필요할까?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할 자리입니다. 그죠? 그럼 요 뒤에는 우리가 동사나 또는 준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할 자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기본 품사는 명사겠죠. 근데 이렇게 문장이 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명사절을 물어본 문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문제 나온 게 바로 명사절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럼 명사절을 물어본 문제까지는 됐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ask, wonder, to see, to tell, not know, not sure, I find out, I wanna know 이런 단어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으냐.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that을 먼저 써볼게요. 어떤 that을 쓸 수 있냐면 접속사 that. 여기 나왔죠, that. 우리가 배웠던 이 접속사 that이라는 건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that도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해석은 어떻게 했지?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명사절 대절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치? 그런데 이 that은 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바로 요 앞에 있는 단어들이 힌트가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단어들이라고 했죠? 불확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wonder 뜻이 뭐였는데? 궁금해하다. 왜 궁금해하겠니?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to see, to tell 뜻이 뭐죠?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둘 다.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tell은 구별하다 뜻도 있거든. 원래 정확히는. 그죠? not know, 모르겠다. I don't know 아까 했었죠? I don't know. I'm not sure. 다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I will find out. 알아낼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모르니까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I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다는 얘기 하겠어? 모르니까. 전부 다 불확실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 that을 쓰는 명사절 that절은 우리가 뭘 나타낼 때 쓰는 거냐? 바로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확실. 그래서 that은 보자마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what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what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이 뭐였죠? 두 가지?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었고 의문 대명사가 될 수도 있었고 이름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둘 다 무슨 문장 올 거다?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일부러 쌤이 여기 what은 이름을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됐건 의문 대명사가 됐건 둘 다 무슨 절이 된다?
둘 다 명사절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what은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니? 얘는 뒤에 불완전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 셋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뒤에 있는 문장 보시면 주어죠? 동사 어디 있었지? 여기 있고 목적어 oysters.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 와버렸죠. 그래서 이 what도 여기선 답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푸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게 if나 whether예요. 책에서 whether가 나왔죠? if나 whether라는 품사도 접속사고 얘도 동일하게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운 적 있죠? 그지? 간접 의문문인데 쌤 이렇게 배우라고 했죠? 무슨 절이다?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석은 아시죠? 아, 이거 해석 안 적었구나. 뭐뭐 하는 것 해석하거나 혹은 무엇 관계대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 의문대명사일 때는 무엇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간접 의문문 if나 whether는 우리 해서 어떻게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건 뜻은 아실 거니까 안 쓸게 여러분 쓰시고 자 그럼 다른 게 또 뭐냐 if나 whether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얘는 바로 불확실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whether가 될 텐데 whether만 답이 될 거냐? 아니요. if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는 얘기지? 여기 oysters까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의 목적어? 지금 구조상으로 보시면 투부정사라는 준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되겠죠. 해석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고 다 똑같이 적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적으면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ask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필기 다 했어요? 자, 포스트잇 있으면 끊으시고 포스트잇에서 따로 하나 적읍시다. 없으면 빌리세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자는 게 뭐냐면 아까 적었던 ask 있었죠? ask. 이 ask는 시험 문제로 워낙 잘 나와서 기억을 좀 따로 하나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ask는요. 시작할 때 얘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시작하자. 그러면 3형식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형식의 ask는 주어 다음에 ask를 쓰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올 자리겠어요? 이게 3형식이면 목적어가 나올 자리겠죠? 그건 이해가 될 거야. 그럼 목적어가 나올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이 뭐뭐 있냐? 이걸 기억하면 좋아. 물론 목적어이니까 명사나 대명사가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도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간접 의문문. 그치? 얘도 간접 의문문이에요. 한 번 더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야. 자, 두 번째 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방금 ask를 썼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이니까. 불확실이잖아요. 그럼 누구 올 수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if나 whether로, 그렇죠.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얘도 간접 의문문이었고 동일하게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가능하겠죠.
자, 됐나요? 요게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는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의문사구. 다시 얘기하면 한 방에 명사구라고 배운 게 있습니다. 명사구라고 배웠어요. 그럼 얘네들이 바로 삼형식 동사 ask 뒤에 붙을 수 있는 목적어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 올 수 있는 거야. 그거 말고도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애들, 좀 기다랗게 생긴 애들이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온. 목적어는 기본 품사가 명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명사처럼 생긴 게 온 거죠. 그죠? 근데 쌤 이 자리에 쓰지 않은 게 있어요. 누군 안 썼지? that을 안 썼죠. 왜 안 썼을까? 불확실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that을 안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3형식을 본 거고요. 이제 4형식 볼 겁니다. 다 적었나요? 다 적었죠? 이게 3형식의 ask고.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푸는 거예요. 해석만 가지고 대충 접근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 자, 이번엔 4형식을 볼 건데 4형식은 구조가 어떻게 됐죠? 뒤에 간접 목적어라는 게 먼저 왔지?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도 누구누구에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ask는요, 뜻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3형식은 ask가 뜻이 뭐였지? 3형식은요, ask 참 안 불러줬는데 불러줄게요. 적으세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질문하다. 세 가지입니다. 요청, 부탁, 질문하다. 뜻 세 가지 다 있어요. 자, 이번엔 do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a question 중학교 때 요걸 배우거나 혹은 a favor 얘네들을 do 자리로 온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ask 뒤에 question이 올 땐 해석 뭘로 할까? IO에게 질문을 하다가 돼요. 이건 질문하다 뜻이 되고 favor는 요청 부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IO에게 부탁을 하다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ask는 4형식일 때 뜻이 보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뜻도 있고 질문하다 뜻도 있어요. 뒤에 do 자리에 질문이라는 단어가 오냐, favor라는 요청, 부탁이라는 단어가 오냐 이 단어에 따라서 ask의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동사만 봐가지고는 이 ask의 뜻이 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뒤에 목적어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고 두 번째, 또 뭐가 올 수 있냐? 아까 우리 한번 배웠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번엔 자세히 안 쓸게요. 자, 세 번째는 한 번 더. if나 whether. 뒤에 주어, 동사. 아까 우리 둘 다 간접 의문문, 명사절 배운 거 있었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적었던 거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아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번째 건데요. 이걸 표시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5형식하고 비교할 거거든. 자, 일단 정리 한번 마무리하고 얘네들 네 가지가 전부 다 누구 자리에 왔었죠, 지금? do 자리에 왔던 명사처럼 생긴 애들입니다. 전부 다요. 그쵸?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네 번째 거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세 번째 거 중요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 세 번째 거는. 왜 잘 나오냐면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아까 우리 ask라는 거 불확실이라고 배웠죠. 기억하시죠? 그럼 얘가 왜 답인지 알겠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that을 쓰는 건 왜 안 되는지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써드리면 if나 whether는 불확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지만 that은 답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이게 어법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우리가 ask를 문제를 풀 때는 4형식 구조를 알고 풀어야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ask라는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if나 whether를 쓸 수 있지만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문법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네 번째 거는 내가 왜 이걸 기억을 따로 해달라고 했냐면 5형식하고 비교할 거라서. 자, 다 적었나요? 자, 우리 4형식이랑 5형식이랑 비교 같이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아까 두 번째 거였는데 지금 숫자 안 바꿨네. 자, 세 번째인데 우리가 4형식이랑 5형식이랑 비교할 거라고 했죠.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려볼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동사만 표시할게. 몇 형식인지 안 그려주고. 뒤에 명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방금 썼던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고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매우 비슷하죠. 일부러 라인 맞췄거든. 차이가 뭔 것 같아? 얘는 혼자고 얘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얘를 달고 왔죠. 그죠?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면 고등 영어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잘 봐요. 내가 ask는 형식이 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형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쵸? 근데 이걸 모르고 풀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잘 봐. 얘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자리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겠어요?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얘 목적어고, 얘 목적어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거든? 3형식은 아니겠죠?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뭔가 하나 더 붙었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혼자 나온 게 바로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럼 혼자 나오지 않고 얘를 달고 온 건 뭐냐? 얘를 달고 온 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걸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자연히 뭐가 됩니까? 아이오가 되는 거고. 얘는 4형식이 되는 거겠죠. 얘는 5형식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형식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ask일 때는 뜻이 뭐라고 했죠? 4형식일 때? 요청하다, 부탁하다도 있고 질문하다도 된다고 했죠. 물어보다도 된다. 근데 5형식일 때는요. 잘 들어. 5형식일 때는 질문하다 뜻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는지 알아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하는 걸 잘 못하는데 처음이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은는이가, 두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하나 더 있나? 두 가지? 오케이? 두 가지로 해봅시다. 그러면 잘 봐. 5형식부터 먼저 해볼 테니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냐? 해석하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은 주어,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해볼까? 여러분 국어로 생각해 보세요. 주어 은는이가 여기도 은는이가, 주어는 항상 은는이가 붙거든. 주어는 에게, 주어는 목적어에게, 주어는 목적어에게. 됐어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잘 들어. 투부정사는 미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질문하다가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 알고 풀자는 거야. 다 적었어요? I ask him what to eat.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죠. 그럼 구조가 보일 거야. 그럼 얘가 바로 IO가 되겠고 우리 가로친 부분이 DO가 되겠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그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마무리해야지. 나는 그에게 무엇을
무엇을 먹을 건지 물었다. 물어보았다지. 그치? 요청 부탁하단 말이 안 되죠. 국어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나는 그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았다가 되죠. 이해되세요? 이번엔 잘 봐. I asked him to read the letter 썼어요. 이번엔 몇 형식 같아? 오형식이죠. 어떻게 알았나 보세요. 동사 왔어. 목적어 왔어. 투부정사가 혼자 왔다. 의문사 안 달고 왔죠. 몇 형식이야? 오형식이지. 그치? 그렇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자고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 나는 그에게 뭐 해달라고? 편지를 써달라고. read가 쓰다요? 읽어달라고.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가 되죠. 질문했다가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ask라는 단어를 분명 뜻을 알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알지. 질문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몰랐다면 독해에서 ask 나올 때마다 해석을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구조를 알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오형식일 때는 요청하다, 부탁하다밖에 없는데.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문법 문제는 어디가 잘 나오겠니? 당연히 여기 잘 나옵니다. 이 투부정사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잘 나오죠. 지금 예문을 두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예문까지 다 쓰시고 해석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형식의 ask와 5형식의 ask는 반드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 문법을 하시기 전에 5형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5형식 문법은 따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형식이 있어요. 그게 몇 형식이냐면 2형식, 4형식, 5형식 요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적어도 그 세 가지는 아셔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못 풀어요.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매우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라는 게 준동사라는 개념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f나 whether를 쓸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유도 알아야겠죠. to see, 불확실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if나 whether를 쓰는 거다. that은 왜 안 된다? 완전한 문장 나왔지만 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틀렸다. what은 왜 안 됐다? what은 되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자, 됐나요? 한번 가지고 놀아봅시다.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whether가 답이 아니라 나는 what을 답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 주어 왔고요. guest went out to see wha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 했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돼. 그럼 what 뒤에 누구 자리가 빠지면 돼? 주어 자리가 빠졌거나 목적어 자리가 빠졌거나 보호 자리가 빠졌거나 그 중에 목적어는 빼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문제 끝났다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거 없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what the horse could really eat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정말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뭘 먹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먹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해석이 되겠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불완전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문장 구조를 보시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to see만 보자마자 무조건 얘가 답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방금 보여줬잖아. what이 답일 수도 있을 거야. 그건 뒤에 무슨 문장 왔을 때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면 what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 이 what을 보기를 없애고 that이랑 whether만 이렇게 보여줬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that이든 whether든 뒤에 무슨 문장 왔을 거야. 완전한 문장 나왔을 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개 보기의 차이가 뭐로 좁혀지죠? that은 확실, whether는 불확실. 그럼 to see 보고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1등부터 이렇게 풀어요.
보기만 보고도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만약 이번엔 보기가 생각해보세요. what하고 whether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번 이렇게. 그럼 무슨 차이죠? 확실 불확실로 푸시면 돼요? 아니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뒤에 문장 구조 보고 풀어야지. what은 불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고 whether는 완전한 문장. 그쵸? 그 차이를 보고 푸는 거지. 이걸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해석으로는 둘 다 될 수 있어요. 방금 보여줬잖아. 그치? 절대로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보기가 어떤 모양인지를 잘 보셔야 돼. 학교 내신에서 what하고 whether를 실제로 문제를 잘 보여줘요. 그럼 무슨 차이인지 알고 풀란 얘기잖아. 그지?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니까. 자, 문법 문제는요. 보기를 보자마자 3초 안에, 늦어도 3초 안에 이 단어가,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그게 1분이 됐건 2분이 됐건 풀 수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자, 지금 두 개 또 보기를 보세요. lazy, lazily 나왔는데 품사부터 확인해 봅시다. lazy는 품사가 뭔가요? 형용사죠. lazyly는 부사죠. 이 두 개는 항상 짝이라 보시면 돼요. 문법 문제에서 항상 형용사는 부사고 물어보는 거고 부사는 형용사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둘이 짝입니다.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몇 형식에 나오는지를 알고 풀면 더 좋거든. 이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 중요하다고 했잖아. 형용사를 뒤에 쓸 수 있는 게 몇 형식이었을까? 2형식 또 5형식 맞아요. 형용사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2형식 그러니까 주격 보호 자리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에 등장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말했죠. 5형식은 기본이라고. 그럼 형용사가 답일 경우라면 lazy가 답일 경우라면 예측컨대 2형식 아니면 5형식일 확률이 높겠죠. 알고 푸는 거야. 그럼 lazyly는 부사인데 얘가 답일 확률은 뭐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2형식하고 5형식 빼고. 그쵸? 그럼 봅시다. By the time, 그때쯤에 Franklin이 was settled in the warmest chair인데 가장 따뜻한 의자에 was settled 뭐 했어? 정착했다는 얘기는 앉았다는 얘기죠. 그죠? settled이 정착하다 앉았다는 뜻인데 앉았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어인데 얘가 동사인 건 아시죠? 무슨 태로 보여?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나한테 배웠으면 뭐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거 알고 푸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근데 뒤에 무슨 구웠어? In the warmest chair. 무슨 구웠죠? 부사 구웠고 컴마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문장 구조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뭘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 얘가 주어인가요? 잘 보시면 얘는 주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잘 보세요. 여기 컴마가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컴마가 붙었습니다. 이 컴마가 있는 부분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올 수 있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격리시키세요. 따로 빼놓으란 말이야. 절대로 이 가로친 부분에는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그럼 이 가로친 부분은 철저하게 뭐가 들어가냐? 버릴 수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예시드리면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란 건 이름 들어봤는데 갑자기 분사구문이 왜 버릴 수 있는 거지? 분사구문은 부사절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왜 부사절이지?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중등 문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이 부사절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로 나온 부분 자리를 보시면 방금 버린다고 했던 컴마 사이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이 컴마 사이에 있는 부분만 보고 풀란 얘기야.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따로 격리시킨다고, 따로 뺀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접속사를 써줬냐? 보여드릴게요.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쌤 표시만 하게 이렇게. 그럼 문장 몇 개 왔어요? 2개 왔죠. 이 접속사의 기능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접속사는 신경 끄라는 얘기야. 어차피 필요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컴마와 컴마 사이만 보시면 된다. 이걸 알고 풀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어는요, 이렇게 힌트를 각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구두점을 신경 안 쓰기 때문이야.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이 구두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씁니다. 이 컴마 찍는 거, 마침표 찍는 거 하나하나 그냥 쓰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구두점 또 있잖아. 큰 따옴표. 왜 썼을까? 강조하는 거거든. 그거 알고 풀자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큰 따옴표가 아니고 이 컴마 사이에 나오는 부사절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의 스트레칭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써보세요.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짤막하게만 할게요. 오늘 짧게만 할 겁니다. 분사구문 설명하려면 1시간 잡아야 되거든.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접주동, 컴마까지. 쌤이 컴마가 바로 부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컴마가 부사의 상징이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접주동,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접주동이 부사절이다. 거꾸로 가보세요. 부사절이 뭐죠? 접주동.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바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처럼 주어랑 동사만 있는 완전한 문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법에선 주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절은 항상 완전한 문장 형태라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침표 땅 찍었죠? 보이세요? 그럼 둘 중에 버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절은 버리면 돼? 주인공인데? 안 되겠지? 얘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는 모양도 바꾸면 안 돼요.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만 건들 수 있어? 얘만 건들 수 있어. 분사 구문이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이 접주동이라는 걸 써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이걸 짧게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배운 적 있을 거야. 접속사 생략하고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지금 흘려드리면 안 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뭘 생략하겠니? 그렇죠. 얘를 생략하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럼 쌤,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으면요? 그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나중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배워요. 오늘은 그것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여기 동사가 만약에 과거 동사가 올 수도 있잖아. 혹은 뭐 had pp, 혹은 현재 완료 have pp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오건 우리는 얘 동사 원형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를 가지고 뭘로 만드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형태로 만듭니다. 그게 요거죠. 혹은 만들고 나면 being pp라는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이 being이라는 애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이 뭔지 보세요. ing 아니면 pp형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구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콤마가 땅 이렇게. 그럼 말해볼게요. 여기 동사가 더 있을까? 이 뒤에 잘 생각해봐. 여기 나오기 전까지 콤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원래는 동사였잖아. 동사였던 애가 잘 생각해. 너희가 흰색 옷을 입다가 까만색 옷으로 바꿔 입었어. 갈아입었어 옷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그 생각하면 돼. 옷만 갈아입은 거야. 모양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얘는 원래 뭐 하던 놈이야? 원래 동사였던 놈이야. 그럼 모양만 바꿨을 뿐 하는 일은 뭐다? 동사다. 접속사는요, 생략된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겁니다. 주어는요, 주어는 생략돼 버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배울 때요. 분사구문은 역할이 무엇이다? 한 번 더.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기능이다. 동사의 역할이다. 라고 배운 이유예요. 이해하셔야지. 나는 분사구문인 걸 들어는 봤는데 뭔진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뭔지 알고 풀어야지. 저걸 지금까지 몰랐다면 큰일이죠. 앞으로 수능 어떻게 풀라고. 당장 수능이 아니야. 내신에서 봐.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요. 시험 범위에 항상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내신만 그러겠어? 내신, 수능, 토익, 탭스, 토플 다 나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이거든. 근데 이 중요한 걸 나는 분사구문의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모릅니다. 큰일 날 소리하고 있다. 대부분 친구들은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저게 분사구문이건 뭐건 그냥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목적어만 뒤에 찾아가지고 뭐 한다 능동이면 ing 해석상으로 대강 풀어가지고 하면 능동 ing야 당하면 수동 pp요. 틀릴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법의 기초 기본은요 5형식 구조예요. 그 5형식은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분사구문을 더해서 푸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모르면 영어는 계속 내 손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빠져나갈 거야. 저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를 풀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버리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무조건 외우려고 합니까? 아닐걸? 수학 문제 외웁니까? 안 외우잖아요. 왜 안 외워요? 우리 원리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나오면 우리 외워서 풀었나요? 수학 문제? 그렇게 안 푸셨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원리가 있거든. 수학처럼. 단지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자로 되어 있을 뿐이야. 알파벳으로 되어 있을 뿐이야. 영어는요. 국어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의미어라 그래요. 의미가 통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해. 난 너를. 되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바른 말이고. 우리나라는요. 의미가 통하면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I love you라고 해야 돼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영어는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생긴 스펠링의 단어라도 이 단어가 어느 자리에 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사가 달라지고 문법이 달라져요. 쓰임이 달라지고. 그걸 모르고 영어를 접근한다는 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절대로. 그 친구들은 이게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해석이 바르게 되겠어요? 해석이 다 다를 텐데. 그게 이유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잘 보세요. 이거 시작했어? 동사 없잖아. 그렇죠? 그 나머지는 쌤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요. 그건 걔네들 동사 있어 뒤에. 이해시켜줘요? 동명사는 무슨 역할 한다고 했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주어 자리 왔으면 뒤에 동사 나오지 않겠니? 현재 분사면 뒤에 명사 수식이라며 sleeping babies라고 만들어 보세요. 그게 현재 분사거든? sleeping babies are beautiful. 어렵지 않죠?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있지. 그거야.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마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해 줄까? 컴마 있으면 분사구문이야. ing 뒤에. 어렵습니까 이래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봤을 뿐이지. 나는 분사구문이 뭔지도 모르고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쌤 여기서는요. 잘 봐. 그냥 ing 왔지? 그냥 컴마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지? 분사구문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주절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며? 그럼 내비스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면서. 마침표 땡 끝났어. 쌤 부사절하고 주절하고 그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돼 안 돼? 되지. 부사절은 무조건 앞에만 놔야 되겠니? 접주동이? 아니잖아. 이렇게 바뀌어도 되잖아. 바뀌어도 돼요. 그럼 뭐부터 오겠어? 완전한 문장 오고 나서 뒤에 뭐 붙겠니? 컴마 찍을까요? 이렇게?
마침표 찍을까요? 안 찍어요. 찍지도 않아요. 얘를 뒤로 오게 되면 잘 봐. 얘를 뒤로 오게 되면 물론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찍어주면 친절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마무리 땅 찍힙니다. 이렇게 생겨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컴마 ing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분사 구문이야. 이건 뒤에 쓴 거예요. 내가. 이해되셨어요? 앞에 둘 수 있고 뒤에 둘 수 있는데 뒤에 오게 되면 앞에 문장랑 완전한 문장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올 거라고. 알고 풉시다. 오늘 간략하게 한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뭔지. 이거 하려면 1시간 걸린다고 했지. 자, 뭔지는 알았어. 근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얘가 ing형이 답이냐 P평이 답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얘가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스트레칭은 잘 들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얘 준동사예요. 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난 준동사가 뭔지 모르는데. 이런 친구들 있지. 자,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동사는 알겠는데 준동사가 뭐죠? 이름부터 기억해봐. 동사는 알겠어. 준동사는 동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이 준동사야? 이게 뭐냐면 동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동사는 아니야. 준동사는 동사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럼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 동사도 앞에 뭐 붙었어? 투. 이게 동사 되냐고? 안 된다며. I want 하면 동사 됐죠? want. to want 하면 동사 돼? 안 돼? 안 된다며. 그게 준동사야. 이번엔 여러분들이 배웠던 요렇게 생긴 애. 동명사라고 배워져 있잖아. 그죠? knowing 이런 식으로 knowing. to know 동사 안 된다며. knowing 되겠어요? 동사? 안 되겠. I knowing 되니? 안 되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가장 대표적인 준동사입니다. 세 번째, 현재 분사. 그러면 과거분사 P평은요? 돼요. 됩니다. 준동사예요. 네 번째,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분사 구문. 근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분사 구문의 형태도 요렇게 생겼거든? 그럼 생긴 거 보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생긴 게 똑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현재 분사하고 그러니까 분사라는 거랑 분사 구문이랑 다시 봐봐. 얘는 이름이 분사거든? 얘네들은 분사 구문이고 이게 둘이 똑같으면 왜 이름을 문법에서 두 개를 썼을까? 그렇지 않아? 얘랑 얘랑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름을 두 개로 만들어? 분사 통일해버리지. 다르니까. 다르니까 문법에서도 이름을 달리 쓴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양만 같을 뿐. 그러면 동명사랑 현재 분사는 모양도 똑같은데 왜 다르냐 이름이? 다르잖아.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거 아니야. 쓰임이 다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라는 애랑 분사 구문이랑 애랑은 쓰임이 달라요. 모양만 같을 뿐입니다. 다릅니다. 그럼 분사는 하는 일이 뭔데요? 간단하게 볼까? 무슨 역할하고 똑같다고 했지 내가? 내가 형용사하고 똑같다고 했다? 그럼 하는 일이 뭘까? 명사 수식. 어렵지 않죠? 분사는 형용사 같은 거야. 근데요, 분사 구문 아까 배웠어요. 뭐라고 했지 아까? 접속사 플러스 동사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형용사 들어가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거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 투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용법 배웠으니까 오늘 이거 설명을 하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못하고. 동명사 간단하게 보면 주어, 목적어, 보어. 얘는 정확히 말하면 명사죠. 배운 적 있지? 그래. 그러니까 얘는 주어나 동사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어떤 거잖아. 맞지? 맞지? 자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ing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올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럼 얘는 동명사를 안 부르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에 등장한 ing는 뭐라 부르면 돼? 그건 동명사로 불렀던 거야. 이거 이해하고 읽어. 난 동명사 배운 적 있어요. 현재 부사 배운 적 있어요. 이름은 알아요. 이름만 아는 거지. 내용은 모르잖아. 이름만 아는 게 뭐가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동명사가 하는 역할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동명사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 겁니다. 배운 적 있어요, 분명.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하는 일은 같아요. 뭐겠어?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수식입니다. 이해됐니? 분사 구문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이 완전 다르다.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stretching ing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뭐뭐 하면서 오늘은 이거 자세히 못합니다. 그럼 stretching이라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stretch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쓴 겁니다. himself.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보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이 준동사라는 애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이냐 이거야. 이 문제입니다. 이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누구냐야. 다시 한번 투부정사를 수식하거나 동명사를 수식하거나 분사를 수식하거나 분사구문을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야. 부사예요. 간단하죠. 동사든 준동사든 왜 그럽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동사가 아니지만 잘 들어. 준동사라는 애들은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역할은 안 돼요. 근데 동사의 성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동사라는 애들도 부사의 수식을 받거든? 보세요. stretch. 동사로 써봐. stretch himself 쓰더라도 뒤에 부사를 쓸 거예요. stretching himself 쓰더라도 부사 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lazily. 답이에요. 이거 알고 푸는 거야.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말로 쓰시고.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한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설명은. 말로 들을 땐 내 거가 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말로 적는 게 좋아요. 아주 느긋하게 기지개를 펴면서가 좋겠죠. 해석할 때 스트레치니까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 한다 그러잖아. 그지? 기지개를 펴면서 He replied. 그가 대답을 했죠.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요. Bring them to me. Bring 몇 형식일까? 사형식. them은요. IO예요? DO예요? DO죠. to는 전치사고 me가 IO겠죠.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라서 이게 안 쓴 거예요. bring이란 단어도 3형식인지 4형식인지 구별하시고 푸셔야 돼. 그리고 give 또 몇 형식? 4형식. 힘은 IO, hey가 DO겠죠. 건초인데. 그러면 걔한테 그 사람 아니겠지. 힘은 건초 주는 건데 말이겠죠. 동물. 이 말한테 건초를 좀 줘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석은 다 됐어요? 자, 준동사 더 할 거야. 잘 봐. 준동사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수식을 받을 건 부사 수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준동사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준동사라는 건 동사는 안 됐어요. 그건 이해가 됐지. 근데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준동사라는 것들은 어떤 형태가 됐건 이 뒤에 뭐가 필요할까? 준동사의 목적어나 혹은 준동사의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 것들 중에 어떤 형태가 오건 이건 따로 한번 더 쓰시면 됩니다. 준동사는 뭔지 알았으니까. 준동사라는 것들은요. 이 준동사의 뒤에 준동사의 목적어 혹은 준동사의 보어라는 게 뒤에 필요합니다. 자, 이건 무조건은 아닌데 각각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 여러분 제일 잘하니까. 첫 번째 경우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to come 같은 거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우리 come이라는 단어가 몇 형식이지? 이게 1형식 동사라는 건 아셔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준동사 형태긴 한데 이 형식으로 왔다는 건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럼 이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따로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얘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맞아.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 to become을 써볼게요. become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뭐뭐가 되다. 알 겁니다. 몇 형식이죠? 이 형식이에요. 자, 이번엔 이 형식을 써드렸어요. 내가 형식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그럼 이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명사 또는 누가 올까요? 형용사가 왔겠죠? 이게 누구 자리야? 보호 자리지. 정확히 얘기하면 준동사의 보호 자리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이번엔 to eat 해볼까요? to eat something.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eat가 몇 형식이니? 3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올 자리야? 준동사의 목적어가 나올 자리인 거예요. 보이세요? 준동사의 목적어나 보호가 나올 거라고. 얘는 보호였어. 얘는 목적어였고. 이번에 네 번째 해볼게요. to give him present 써봤어요. 여러분 알고 있기에 give는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이죠. 그럼 이게 뭐겠어? I 오고 D 오겠지.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사형식이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오늘 ask 했으니까 ask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to ask him to read the letter. 몇 형식 같아 보여 이제? 이 ask가? 잘 봐. 이게 준동사인 건 알죠? 동사는 아니지. 그래도 형식을 떠올려야 돼. 이 ask가 4형식이냐 5형식이냐 떠올릴 때 선생님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 투부정사가 혼자 왔는지 아니면 의문사랑 같이 붙어 먹었는지 봐라. 어떻게 왔죠? 혼자 왔죠.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그에게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되죠. 해석돼요? 그래서 준동사라는 것들은 준동사 뒤에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 개념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형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몇 형식의 동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투부정사로 하나 보여드렸어요. 준동사 투부정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asking, giving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준동사라는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부터 또 시작이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모르고 단어 갖다가 여러분들 눈에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조합하려고 하면 당연히 해석이 어긋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번엔 구조를 안다면 어떻겠어? 해석이 정확하게 되겠죠. 심지어 예측도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교과서 본문이다. 시험 문제 어디 나오겠어요? 이 통째로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하러 그래? 여기만 답 나올 건데. 안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무 데나 내는 게 아니야. 이런 데 문법 문제 내는 거야. 이런 걸로 가지고. 이거 알아볼 수 있겠어? 이거 내는 거거든. 근데 분명 수업할 때는 해석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낙지지 마. 학교에서는 문법 1절 얘기 안 해요. 거의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너희 학교는 문법 엄청 좋아해. 그래서 애들이 점수가 더 얘기 안 할게. 왜 그럴까? 현상이 분명 벌어지잖아. 아니 중학교 때 중3 때까지만 해도 막 90점 넘던 애들이 아니 너희 학교만 가면 갑자기 50점 60점이 나와. 왜 그럴까? 이거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나? 아니 반대로 영어 시험이 갑자기 너무나 어려워졌을까?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하진 않았겠지. 그지? 그럼 공부를 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거의 반절로 깎인다는 거는 무슨 문제냐?
적을 모른다는 얘기야. 상대방을 모른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덤비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왜 깨졌지? 이순신 장군님한테? 뭘 몰랐을까? 지기 쪽수만 믿고 그냥 밀어붙였지. 환경을 모르고 전력을 모르고 적을 몰랐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선백승 이런 말 하잖아. 그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라는 걸 이걸 이겨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내신, 결국 수능, 뭐 대학 가려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외우고 그저 단어 갖다가 해석 껴맞추고 있고 그게 과연 방법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 본 적 없어? 응? 과연 영어는 암기인가?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방법을 찾으려고도 안 해. 반성하셔야죠. 내가 상대방을 얘를 몰랐는데 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점수만 보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 줄까? 하기 싫어지지. 점수가 안 나오면 꼴보기 싫거든. 그럼 계속 밀어요. 공부는 계속 안 해. 밀어. 그럼 뭐부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암기 과목부터. 확실하니까. 외워야 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암기 과목부터 해요. 수학은 암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학원 다니시고. 영어는 애매해. 애매하단 말을 하지. 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는 안 나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수하고 나하고 안 친한 거야. 그쵸?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공부만 한다면. 근데 그걸 모르고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영어라는 거 무조건 그냥 외우려고 하고 때려 맞추려고 하고 대강대강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대강대강 나오는 거지. 안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세월이 지난 3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처럼 가르쳐준 선생님이 별로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속속들이 알 것 같아? 나도 너희 나이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중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근데 아니었어. 나도 나같이 나의 스승님이 있거든? 그 선생님한테 처음 이런 방법을 배웠어요. 아, 영어를 저렇게, 너가 좀 먼저 컬처 쇼크 같은 거 받은 느낌 있잖아. 내가 그 느낌을 딱 받았거든. 딱 너 나이 때. 야, 저렇게 풀 수 있었던 거였어? 라고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독해도 문법이도 다 해봤어. 점수가 수직 상승을 했어. 특별히 뭐 내가 1시간 공부하던 걸 2시간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점수가 쭉쭉 오르더라고. 재밌지. 사람은 재밌으면 더 하게 됐거든. 게임도 생각해봐. 너 게임 맨날 죽어봐. 맨날 져봐. 친구하고 게임해도 맨날 져봐. 하자고 하겠어? 안 하지. 에이, 때려쳐. 안 하지. 게임도요. 내가 지면 재미없어요. 이기면 재밌지. 이겨야 재밌지. 여러분들이 왜 영어 하기 싫어할까요? 모르겠거든. 뭘 해야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안 하고 싶죠. 근데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 굉장히 쉬워진다? end부터 난 봐, 차라리. 왜? 어차피 얘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은 볼 필요도 없거든? 안 봐.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컴마 보이네? 더 보지도 않아, 나는. 분사구문이야. 이름 떠올리고. 분사구문인데 목적어 썼고 얘는 형용사 부사 왔네? 아, 그러면 분사구문은 부사의 수식을 받지. 끝.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1초 안에 일어나면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응, 가능합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수학에 비하면 훨씬 빠를걸?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이번 오늘 했잖아요. 보이세요? 끝. 이거 어려워? 왓은요? 그래, 확인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확인한다 하더라도 1초도 안 걸릴걸?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어렵냐고. 수학이 훨씬 쉽지 않아?
이게 왜 어렵지? 지난 시간에 또 해볼까요? 1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몇 형식? 삼형식. 몇 형식? 3형식? 3형식을 목적어 나오고 끝나야 돼? 오형식. 3형식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오형식이요. 안 끝났잖아. Places around the fire까지 했잖아요. 이게 목적어였어. 목적 길어진 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누구 자리였죠? 목적. 목적격 보호 자리. 그럼 뭐 나왔니 지금 문제가? 이거 분사야 분사구문이야? 분사요. 분사죠? 분사구문 아니겠지? 분사야.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형용사가 몇 형씩 온다고 했어 너희들이? 2형식 아니면 5형식이라며. 5형식이죠. 분사구문은 여기 있어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이야. 버려줘야 돼. 끝났냐고 지금. 안 끝났어.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이제 목적어가 응,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없네? 답은? 끝났잖아. 이 과정은 몇 초? 1초. 단 이걸 1초 안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 내용들이 뭐였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5형식 알아봐야 돼. 이걸 5형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찾다, 발견하다. 죽어도 못 풉니다. 그렇게 풀면. 백날 해봐라. 1시간, 2시간 붙잡고 해봐라. 안 돼. 그게 다른 거야. 영어를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공부했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형식. 본인이 만약 형식을 모른다면 형식부터 하세요. 그 형식을 모르면 문법이든 독해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단계 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세요? 지금 미적분 배우고 있나? 예를 들면 미적분이라는 걸 처음부터 배울 수 있을까? 그 전 단계 다 건너뛰고? 그럴 수 없을 거. 얘는 더하기 빼기 사치견사는 모르고 미적분을 배울 수 있을까? 쌤아 여들 아들이 9살이야. 9살짜리 애를 붙잡아 놓고 미적분 나 오늘부터 미적분 가르친다. 되겠니 이거? 왜 안 되죠? 어려서 안 될까요? 아니 어려서가 문제가 아니야. 천재들도 있잖아. 영재들도 있잖아. 걔네들은 왜 돼? 걔들은 그 과정을 배우기 전에 이미 뭐 했어? 전 단계를 이미 빨리 끝낸 거지. 그게 영재는 소리 듣잖아. 걔네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가 영재가 아니야. 얘네들은 배움이 뭔가 빠른 거지. 속도가. 그렇지 않아요? 영재라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거든. 근데 그 영재라는 능력치의 차이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뭐냐? 연습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다시 한번 배운 적 있으면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호, 분사 왔어. 뒤에 목적어 없네. 끝. 이 정도 속도로 풀면요. 영재하고 차이 없어요.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이거 타동사라고 했지? occupy? 기억하시죠? 무조건 목적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오케이. 3번까지 했고요. 4번 볼게요. 자, 얘도 보기를 보시면 spoken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haven't pp랑 hadn't pp라는 게 나왔어요. 일단 보기를 보시면 하나는 haven't pp야. 또 하나는 hadn't pp죠.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알고 푸는 거야. 이게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현재 완료라고 배웠고요. 얘는요. 과거 완료라고 배웠는데 알겠어. 그러면 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잘 들어 선생님 말. 여러분들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게 이거거든. 문법 문제를 풀 때요. 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준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점이 뭐냐? 첫 번째 기준점은 바로 수일치, 단수, 복수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단수, 복수 차이인가요? 아니지? 그럼 이건 아닌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태입니다. 태라는 게 뭔데?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를 물어보는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한다, 당한답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왜 당하고만 살았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심지어 수동은 해석이 당하다가 아니야. 되다, 받다, 당하다지. I was given a present. 뜻이 뭐야? 나는 선물을 당했다야? 그치? I was shown a movie. 그러면 나는 영화가 보여줬다야? 나는 영화를 봤답니다. 그것도.
능동과 수동의 차이를 한다 당한다로 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럼 뭘로 차이를 풀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야. 목적어가 뒤에 있는 게 능동, 없는 게 수동. 알겠죠? 알겠죠? 한다 당한다로 푸는 게 아니야. 세 번째. 다시 한번. 이거 능동태 수동태 차이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가 바로 시제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써줬냐면 영어 문법 문제는요. 요 순서대로 푸시는 건데 난이도가 가장 쉬워요. easy, hard. 아니다. easy. 이거 미들이다. 중간. 노멀인가? 네, 노멀. 이게 하드야. 난이도는 반대예요. 그럼 다시 봐봐. 무슨 차이 같아? 이 보기의 차이가 뭔지 알고 풀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고 잘 생각해 보면 시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문법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단수 복수는 쉬워 오히려. 이것도 그 다음으로 쉬워요.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능동 수동을 풀 때 목적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동사인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사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몇 개? 2개야 정상이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 시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 이거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성을 한번 풀어봅시다. 너가 한번 해봐요 원준아. 괜찮아. 헛소리 해도 돼. 현재 완료 너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얘랑 차이점. 네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얘기해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얘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과거까지. 그거 어떤 시점 뭐라 그래? 대과거.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금 얘기하면 문법을 배운 친구들은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다. 좋아. 괜찮아. 얘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풀까? 자, 세문 다르게 풀어볼게요. 잘 봐.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게. 비커우스 뜻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때문에. 그치? 저거 가지고 풀어볼게, 쌤. 저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가능해. 잘 봐. 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해볼게.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때문에를 어디다 붙일 거야? 여기다 붙일 거야? 여기다 붙일 거야? 뒤에 거지. 뒤에 거잖아. 그래서 접주동 기억하라고 한 거야. 얘가 부, 사, 절. 그치? 여긴 뭐라겠니? 주절. 자, 해석 다 아신다고 했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맞지? 주어가 동사하더라. 그러면 이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될 것 같니? 나 논리로 따지는 거야. 당연하죠?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럼 당연한 얘기 하나 더 해볼게.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냐? 원인과 결과 중에. 원인과 결과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당연히 이게 먼저죠. 그것도 아세요? 그것도 이해가 갔어? 뭔가 깨달음이 오려고 해 이제? 볼까? 시제 뭐죠? 그럼 원인은? 자, 지금 잘 봐. 여기 지금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 결과가 이미 과거야. 그럼 원인은 최소한 영어에서 시제 배울 때 직선으로 그렸던 거 기억해요? 직선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냐고. 그럼 최소한 여기 있는 동사는 저놈이랑 같거나 아니면 더 먼저여야지. 원인이 먼저라며. 그걸 뭐라 그래?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현재 완료를 쓰면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림 한 번만 그리면 이해가 되게 쉬워지거든? 이해가 안 가실까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 이게 영어의 시제야. 응? 자, 얘가 과거라고 써볼게요. 얘가 대과거잖아.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라고 배웠던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부터야? 요거 아니야? 이게 had, pp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지? 그럼 좀 더 늘려보자. 현재.
과거부터 출발해서 요 현재까지 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현재 완료라고 하고 이걸 have pp라고 배우셨어요. 맞나? 맞지? 근데 지금 여기가 결과예요. 그러면 이 점이 요 라인이 기준점이야. 얘 넘어가면 안 되지? 얘를 벗어날 수 없죠? 요것까지 이해가 가? 이게 결과라며. 이게 원인이라며. 이게 먼저라며. 어? 그럼 생각해봐.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면 시제가 뭐야? 요거거나 혹은 여기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럼 과거 돼? 안 돼?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원인과 결과로 푸는 건데 결과물이 지금 시제가 과거고 얘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준이야. 나 기준 이거야. 나 기준 하면 기준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며. 이 기준이요.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며. 얘 넘어갔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배울 땐 되게 복잡한 것 같지? 아니요. 이거 메커니즘 한 번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다시 볼까요? 이 문제?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로 출발해봐. because가 왔네?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인데. 기준이야. 나 기준. 기준 넘어가면 안 된다며? 누가 답이 안 됩니까? 끝. 오래 걸렸나요? 10초 안에 풀리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거에 살짝 응용 버전도 있어요. 주어 다음에 여기에 과거 동사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이건 응용 버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접속사 that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을 쓸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절이라 배워?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라고 배우잖아. 그치? 어렵지 않거든? 자, 다시 한번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무슨 절? 이걸 주절의 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에 속해 있는 거. 지금 목적어 자리였잖아.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문법에서는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요. 주절이라는 개념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얘가 기준점이 돼요. 잘 들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치?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자리에 현재 완료인 have pp라는 모양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간단한 원리잖아. 당연한 거야. I knew that he loves me.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렸어요. 이걸 해석하면 접근하는 친구는 절대 못 찾아. 왜 안 되죠? 이게 과거야. 틀렸지.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지. 쌤, 그러면 여기가 new가 아니고 현재를 쓰면요. 자, he loves me 돼야 안 돼? 되죠. loved는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더 헷갈리게 해줘? love는, will love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잘 들어. 주절의 시제가 현재죠. 현재일 때는 모든 시제 가능. 알겠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런데 야, 방금 쓰기 전에 봐봐. 야, 봐봐. 한번 봐줘. 시험 문제 나올까? 아니요. 왜 안 나올까? 다 됐는데 왜 내?
잘 생각해봐. 출제자 입장에서. 아니 다 된다며. 모든 시제가 다 된다면 문제를 뭐하러 내요? 낼 게 없잖아. 문제를 내려면 오답이 있어야 돼. 얘는 오답이 없는데? 다 된다며. 그래서 문제를 안 나온 거야. 근데 문제를 내고 싶어. 출제자 입장에서는 뭘 갖다 낼까? 얘로밖에 못 내. 왜? 얘는 규칙이 있어. 얘는 약속이야. 뭔 약속이야? 여기가 과거면 약속이야.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해 갔어요? 이게 출제자 원리야. 1등급도 이거 알고 푼다? 말했지? 4%.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모르는데요? 그렇지. 4%가 많겠냐. 96%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그 4% 안에 들어야 되거든. 우린 알고 풀자.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걸 썼으면 이제 말로도 쓰세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세요. 현재 완료는 안 된다. 이해 갔지? 왜 안 되는지 그림 보여드렸어요. 기준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접속사 that을 썼지만 that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what 같은 거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명사절 배웠으니까. 되나요? 됐나요? 하나만 연습하고. I didn't know. What he had. What h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알겠죠? 네. 이제 설명도 가능하셔야 돼. 왜 안 됩니까? 지금 분명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 건 알 거야? 명사 자리인 거? 주절, 시제 보세요. 과거로 돼 있죠? 주절 시제가 과거로 돼 있으면 여긴 종속절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뭘로 돼 있지? 현재 완료로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동사 과거로 하면 knew 아니면 had known. 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거야. 그럼 과거를 쓰거나 과거를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차이점은 없냐? 있어요. 자,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건 판사처럼 땅땅 때려주는 건데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데 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냐? 내가 몰랐던 것보다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과거 완료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 아주 대놓고 얘기한다. 뭐가? 얘보다 얘가 먼저 일어난 일임을 확실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봐봐요. I didn't know what he knew. 나는 그가 알고 있었던 걸 나는 몰랐어. 해석되잖아요. 심지어 둘이 해석은 같아요. 과거 완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뭐 했었었어 이러지 말고 과거랑 해석 똑같습니다. 해석 동일해요. 그가 what he had known 해도 그가 알았었던 것을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 동일해요. 근데 네이티브들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네이티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달라지냐? 대놓고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야. 그럼 내가 몰랐던 것보다 그가 알고 있던 게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대놓고 얘기한 거라고. 평소 같으면 잘 생각해. 평소 같으면 네이티브들도 짧게 말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더 많이 써요. I didn't know what he had, what he know, what he knew 이렇게. 그가 알았던 걸 난 몰랐어. 근데 사건 상황상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상 얘를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난 몰랐다니까? 얘가 알고 있던 거 난 몰랐어. 변명할 때 같은데 이럴 때 있지. 얘가 그거 알고 있던 거 난 몰랐어. 그럴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답니다.
그 차이점이 있을 뿐 우리는 문법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건 한층 더 내려가는 거고 주절의 시제가 뭐일 때?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뭐만 가능하다?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현재 완료는 안 된다.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건데 because를 기준으로 결과, 원인. 아신다면서.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당연히 원인이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그럼 얘가 기준인데, 과거가 기준인데 과거 넘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까지 먼저 해볼까요? 마무리 끌게요. because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때는요. 여기부터 하세요. 부사절부터. 주절 있고 부사절 있으면 부사절부터 하세요. They hadn't spoken to each other in years인데 수년간이라는 뜻입니다. 수년 동안. 그럼 수년 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됐어요? 서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안 섞은 거죠. It was unusual for her parents인데 for는 위에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녀의 부모님들에게는 그것이 뭐하지 않았다. unusual이니까 흔하지 않은 것이었다. 흔하지 않은이지 unusual이니까. 그럼 흔하지 않으니까 뭐야? 특이한 일이었다. 해석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노트 정리까지 하세요. 질문 속도 많이 안 나갔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본인 형식을 모른다. 형식 알아야 돼. 형식 모르면 독해건 문법이건 다 안 돼. 다 무너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